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YBM 시사 영어 수학 학원장 안지인입니다. 먼저 저희 YBM 예비 중등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설명드리고 싶지만은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그런 시기 중에 있어서 어머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진심으로 아쉬운데요. 다음에 또 한번 어머님들을 뵈면서 차근차근 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 중등부 커리큘럼과 수업 시술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로 자유학년제를 들 수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이 없지요, 우리 친구들이. 현재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서울시도 올해부터 자유학년제를 전면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 때도 시험이 없는데 중학생 때도 시험이 없다? 자,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지금. 그랬을 때에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가 공부가 되어 있는 거지? 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시험이 있었을 때는 시험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자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는데 시험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습 방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나 10등 안에 들어야지 라는 목표 설정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구나 중위권이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지 뭐 정확한 우리 아이가 몇 등이고 몇 점 점수가 이 정도고 뭐 이런 것들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서 학원을 왔다 갔다만 하고요. 진짜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공부를. 상위권 아이들만 열심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등급 그 수능을 봤을 때의 1등급 있잖아요, 어머니. 그 1등급이 전국에 5%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전에 상대평가 시절에는 97점, 98점이 보통 1등급 컷이었거든요, 영어는. 근데 다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90점이 1등급 컷이에요. 예전에는 97에서 98점의 1등급 비율이 4%였어요. 그러면은 9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은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겠죠. 근데 지금은 90점 넘은 학생이 전국 통틀어 5%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목고 학생, 재수생, N수생 다 포함해서 본 그 수능 시험에 90점 넘는 학생들의 비율이 5%밖에 안 된다라는 그 얘기는 지금 수능 시험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체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요. 아직 시험이 없어요. 중학생 시험도 없고 중2, 중3도 시험을 2번으로 줄였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공교육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공교육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통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고 1년을 지내고 나서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첫 시험 때, 첫 중간고사 시험 때 영어로 따지면은 관계사부터 딱 등장해요. 관계사는 문법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문법에 속하는데 2학년 되자마자 고급 문법이 딱 등장을 해버립니다. 1학년 때까지 꿈을 찾아라 진로를 모색해라 하면서 놀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은 2학년 되자마자 관계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비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자료는 서울대 교수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외국 학년들은 미국 학생들을 얘기하는데요. 미국 학년은 그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2년 동안 이루어져야 할 공교육 과정이 한국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단 6년 만에 끝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따라가기 힘들까요?
왜냐면은 미국의 그 2, 3개년의 과정을 우리 학생들은 1년 안에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 12개년간 배워야 하는 그 교육 과정이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6년 만에 다 소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뭐 수포자 나오고 영포자 나오고 따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3 때까지는 영어를 괜찮게 잘했는데 90점 이상 받았었는데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성적이 안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학원을 바꿔야 되나? 과외를 붙여야 되나? 얘가 뭐가 문제인가? 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어머니도 제가 보시기 좋게 영어로 지금 영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신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뒤에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시험지고 뒤에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뭔가 글밥수도 다르고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도 달라 보이죠. 일단 중학교 시험 문제는요. 시험 범위가 보통 교과서 2, 3과가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객관식은 그렇다 쳐도 서술형에서 그냥 아이들이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시험 범위 내에서도 간단하게 작문할 수 있는 문법 정도가 그런 서술형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서술형에 뭐가 나오는지 또 미리 알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찝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시험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외우면 쓸 수 있는 간단한 작문 정도의 시험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친구, 조금만 성실한 친구는 중학생 때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기말고사가 11월에 끝나죠. 11월에 끝나고 단 3개월 만에 12월, 1월, 2월 이렇게 단 3개월 만에 우리 학생들은 바로 옆에 있는 저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 문제, 저런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고등학교 시험 범위 보시면은 이런 수준의 지문이 한 100지문 정도 나오거든요. 그 시험 범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시험 교과서 2과, 모의고사, 그리고 뭐 올림포스, 뭐 수능 대비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의 범위가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로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또 서술형의 난이도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술형에 나올 거다라고 찝어줄 수도 없는 방대한 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과서 단원마다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막 넘쳐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고등학교 서술형은 전 범위가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럼 과연 외워서 될까요? 어느 정도 잠깐 뭐 찝어준다고 말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찝어주는 것도 없어요. 찝어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자유작문이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 자유작문이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영어 성적은 60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의 모든 것들이 그 중학생 안에서 끝나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가서 그때 가서 뭐 다시 우리 아이가 사칙 연산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중학생 때까지 다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가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술형 문제, 어법 문제를 완벽하게 풀려면 한 달 안에 100지문을 완벽하게 외우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이런 부분은 영작을 단기간에 공부한다고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만 보시면 아이들이 왜 중학생 때 시험 점수를 잘 봤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점수가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 또 심각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서술형을 100% 도입하겠다, 객관식을 없애겠다라고 교육부 발표하신 거 들으셨지요? 그러면 주요 과목 중에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서술형을 100% 도입을 하겠대요. 그러면은 국어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국어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영어 아니면 수학인데 제가 봤을 땐 영어가 거의 서술형을 100% 도입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간 내에 풀어내려면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점점 시험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신 이거 수능 산정 원리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 고등학교에서 1등급 맞는 친구들은 과연 몇 년 선행이 되어 있을까가 궁금해가지고 조사한 자료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1등급 맞는 친구들은 보통 봤을 때 2년 정도 선행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등급 맞는 친구들은
1년 선행이 되어 있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1학년 시험 문제가 고1 수준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별력 문제를 위해서 고1 때 고3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 변별력 문제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1 때 고3 수준은 되어 있어야만 1등급이고요. 적어도 고1 때 고2 수준은 되어 있어야 2등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고에서 3등급 정도 맞으면은 서울에 있는 4년제 진학이 힘들지요. 자, 보시면 3등급은 이제 수도권 진학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2등급은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들, 뭐, 건국대, 단국대, 숭실대, 뭐, 이런 것, 대학들 있죠. 뭐 덕성여대. 그리고 1등급은 어머님들이 아시는 스카이, 그리고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렇게 상위 10개 대학들 포함해서 그 정도 돼야 1등급에 갈 수 있는 거고요. 4등급부터 9등급은 등급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합니다, 어머님들. 지방대 아니면 전문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 공부시키시는 이유가 4등급 맞게 하려고 3등급 맞아가지고 그냥 뭐 대충 지방대 가서 대충 아무 데나 나와가지고 졸업을 해라. 이렇게 하려고 좀 공부시키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좀 개척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등급을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중3 수준은 돼 있어야 되고 중2 때 고1 수준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은 4%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 정원이 200명이에요. 200명이면 4% 안에 되려면 전교 8등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중학교에서 보통 2, 30명 정도는 특목고를 준비하고요. 그 친구들은 보통 2년 정도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모두 다 또 특목고를 붙지 않아요. 내신을 따기 위해서 일반고를 전략적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일반고의 1, 2등급의 아이들은 이미 특목고 수준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1등급을 걸러내는 게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이미 너무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동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1등급이 4%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학교는 1등급이 전부 없어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매년 입시 결과가 나와야 하는 학교는 이런 실적이 그 학교의 실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 1등급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다른 학교랑 경쟁력이 되지 않는 경쟁력 없는 학교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어머님들이 저 학교 공부 못 시켜. 저 학교 안 보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시험을 마냥 쉽게 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반드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줄 세워가지고 1등급을 가리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상대적으로 쉬웠던 중학교 시험과는 다르게 고등학교의 시험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3까지 학과 실력이 고등학교 성적을 결정짓는다.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1등급 맞던 친구가 3등급을 맞았어요. 저 A 친구, B 친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A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1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고3 때 3등급을 맞았네요. 근데 B라는 친구가 고1 때, 고2 때는 3등급 맞았는데 고3 때 진짜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맞았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야, 네가 3등급 맞더니 드디어 1등급 맞았구나. 잘했다. 짝짝짝짝 하고 박수 쳐줄 수 있겠지만은 학교 입장에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아까 등급표 보셨죠? 3등급 학생은 서울대 진학이 불가능한 학생이에요. 1등급 맞던 친구가 계속 1등급이어야 학교에서는 실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사에서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기부 조작하네, 성적표 조작하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평가네, 정성평가네에서 이 아이들에게 점수 퍼주고 하는 것들. 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딱 나오고 이미 전교권에 든 아이들이 쫙 나오죠. 그럼 학교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수행평가, 교내 행사, 이런 교내 모든 것들을 이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학교에서 관리받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시험 문제가 2년 이상 선행되어야만 풀 수 있는 변별력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까지는 이제 고등학교의 준비가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5학년이에요. 선생님이 똑똑하다고도 하셨고 엄마들도 우리 아이가 반에서 상위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똑똑하고 상위권이니까 인서울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2등급 안에 들어야, 전교생 중에 11% 안에 들어야 인서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진로를 정하고 과를 정할 때 수학, 과학, 영어 보는 과목으로 갈 건지, 국어, 사회, 영어로 보는 갈 건지 이런 것들 정하겠지만은 이래나 영어는 이제 공통 부문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 아이가 정한 진로가 명확해질 쯤에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과학에 치중해야 할지 국어, 사회에 치중해야 할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공통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영어는 지금 미리 다 끝내 놓으셔야 하고 수학은 정말 기본기를 탄탄히 잘 다져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가 나오면은 1등급을 가지고 가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중3 전까지 영어 1등급 맞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등부터 이제 중3까지의 수능 영어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 YBM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저희 YBM은 먼저 저희 학원의 지향점은 전인적 교육입니다. 교과 부문 관리뿐 아니라 비교과 부문 관리 및 비전과 진로까지도 디자인해 갈 수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만 단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 나는 어떻게 인생을 디자인해 가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세미나로서 아이들에게 비전 디자이너 과정을 통해서 진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가치관이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꿈꾸는 걸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 학원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어머님들 궁금해하실 저희 중등 영어 커리큘럼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친구들이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영어에 대해서 빠르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가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중등부 영어는 주 4시간 40분 수업입니다. 주 3회를 나올 수도 있고 주 4회를 나올 수도 있고 한데요. 보통 주 3회에 4시간 30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독해와 문법과 단어와 개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독해는 이제 외국 교재, 빌딩그론 교재를 사용해서 베이직 웨이 그리고 베스트 웨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문법은 그래머 몬스터라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그런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래머 몬스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첨부할 테니 그것을 보셔가지고 저희 문법 시스템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이들에게 효과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는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을 무한정 반복시키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의 또 특징이죠. 개별 수업이 있습니다. 독해, 문법, 단어는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리스닝은 당연히 개별 시간에 들어가는데요. 이 친구들마다 개인 취약점이 달라요. 근데 그 친구들을 같은 반에 다 싸잡아 넣어가지고 한 번에 수업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개별 수업을 만들어서 친구들의 취약 영역을 다 각각 다르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독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문법에서도 이 부분이 자꾸 안 되고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더 보강해서 봐준다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듣기 교재 같은 경우는 비상 영어 듣기나 YBM 굿 리스닝 교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중등 수학 커리큘럼 및 횟수입니다. 똑같이 영어와 똑같이 주 4시간 40분 진행되고요. 교재는 이제 기본서로 이유 있는 수학 개념편 사용하고 있고요. 유형 교재로는 아이들이 기본을 풀지만은 또 유형을 습득을 완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유 있는 수학 유형편을 사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대비는 이제 각 학교별 수학 교과서 포함해서 학교 족보 및 다량의 문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매스 플랫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자체 주간 테스트가 진행되고요. 또한 분기별 성취도 평가가 저희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선생님들이 분기별로 우리 아이가 얼만큼 성취를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기본서 풀고 유형서 풀고 뭐 이 정도만 끝내는 게 아니라 단원별로 100문제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유형별로 오답노트 정리하는 오답노트 훈련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뭐 기적의 중학 연산 해가지고 수, 연산, 방정식 등 함수 등 친구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이제 방학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학 특강도 이 친구에게 이것이 필요해서 특강을 보통 개설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께서 어머니 이 특강 꼭 들으셔야 돼요 라고 연락이 간다면은 그 특강을 꼭 수강해 주셔야 그 다음 학기가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머님들. 자, 그리고 저희 중등부 수업이 총 10시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4시간 30분, 수학 4시간 30분, 그리고 한독 수업이 1시간, 총 10시간 수업입니다. 한독이 뭐냐? 학생들을 쭉 가르쳐 봤더니 학생들이 그 서술형을 쓸 때나 주관식, 뭐 논술형을 쓸 때 그 과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어휘가 딸려가지고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모든 어휘를 저희가 다 발췌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전적 정의를 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예문을 만드는 훈련을 합니다. 그 예문을 만들어 보면서 그 단어가, 한국어 그 단어가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통찰력, 판단력, 그리고 이해력을 기를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거든요. 더불어서 매주 한 권의 책을 강제적으로 읽힙니다. 독후 활동을 해서 독후감을 다 남기고요.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독후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도 학원에서 다 저희가 완벽하게 관리를 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독후 누가 기록은 중학교 졸업 여건에 포함되고요. 나중에 입시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디자이너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만들었던 그런 비전 보드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강력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고요.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바꾸게 하고요. 의지가 없는 친구에게 의지를 좀 일으켜주고요.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 등 성공 습관 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비전 디자이너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 커리큘럼과 횟수는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저희 이제 중학생이 되면 시험 대비를 해야 되니까 시험 대비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잠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험 성적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친절하게 또 지도하고요. 중학생이 되면은 시험 대비가 있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 대비를 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 대비를 할 때는 토요 보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토요 보강 때 친구들을 학원에 보내주시면은 선생님들이 이건 다 서비스 개념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또 부족한 부분들과 모자란 부분들을 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시험에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학생이 됐을 때에 저희가 달라지는 학생 시스템 관리가 있나요? 학생 관리 시스템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랑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는 이제 월말 평가서가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 장학제도 있는 것들 똑같고요. 그리고 결석은 당연히 결석하게 되면은 월 2회만 보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대비 토요 보강이 있고요. 그리고 숙제를 안 해왔어요,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왔으면 선생님들마다 이제 벌칙이 따로 있겠지만은 독후감 쓰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집에 못 가고 독후감을 쓰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 미이행 시 벌칙을 또 수행이 되기도 하는데 이 벌칙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숙제를 잘 해오고요. 숙제를 해오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학원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담임제로 학부모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담당 선생님과 연결이 되실 거고 그 선생님과 이제 1년을 2년을 보내게 되실 텐데요. 1년, 2년, 3년 보낼 수 있고요, 어머니. 그리고 확실하게 책임지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선생님들께 직접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는 개인별 로드맵이 다 짜여져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각 목차별로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주 세심한 그런 티칭이 들어가거든요. 개인별 로드맵, 궁금하시면 요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 대비 때 자습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스터디 카페 이런 데 끊지 않으셔도 학원에서 자습실까지 다 마련을 하였으니 친구들이 와서 자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평가 관리를 하지요. 저희는 출결, 성적, 태도, 과제 이 네 가지를 평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토탈 케어를 하고 있는 학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YBM의 목표는 항상 학원은 따뜻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은 학생에게 파라다이스여야 돼요. 친구들이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마저도 답답하고 무거운 시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항상 학생들에게 따뜻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꼭 이루는 학생들로 키우자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YBM 피사학원은 저 이하 우리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학생들과 호흡을 잘 맞추어가지고 학생들이 올바른 꿈을 갖고 생각을 바로 세워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학원이 되고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수시로 변하는 교육 과정, 입시 과정들, 우리 자녀들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편에 서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YBM 시사학원이 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